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이제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그 기준 배출량 조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오늘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Q&A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준 배출량 조정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들었던 거에 대해서도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많이 남겨두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고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일단 물어봐 주시고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배출량의 정의 및 조정과 이제 사례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의 및 조정 부분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이제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을 보시면 이제 기준 배출량이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제11조 기준 배출량 항에는 2007년, 2008년, 2009년 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년간 평균으로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준 배출량 설정을 하는 부분을 보시면 별표 5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각 기관의 기준 배출량은 이제 각 기관에 있는 하부 시설별 기준 배출량의 총합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관에 있는 배출량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기준 배출량을 합친 것이 이제 기관의 기준 배출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준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2007, 2008, 2009 3개년 평균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2007, 8, 9 중에 이제 예를 들어 2007년도가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전기 사용량이 적었다든지, 아니면 2007, 8 많이 나왔는데 2009년도에 이제 감축 노력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내려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감축 노력으로 이제 다른 해보다 이제 배출량이 이제 2007, 8, 9 중에 이제 2%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해당 년도는 이제 제외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 8, 9 중에 이제 2009년도가 확 2% 이상 낮다. 그러면 2009년을 빼고 2007, 8, 9 평균이 아닌 2007, 8 2개년 평균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07년도부터도 이미 감축 활동을 했다. 이제 그거를 만약에 증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7, 8, 9가 아닌 2006년도를 기준 연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 거나 뭐 신설이나 폐쇄, 그리고 증설, 기타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2007, 8, 9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신설된 연도부터 2년치 평균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진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2년치 평균 자료, 2년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1년치 평균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달에 이렇게 딱 건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게 6개월 이상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나누어서 1년치로 다시 환산을 해서 그거를 1년치 평균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마저도 없다. 이제 6월이 아닌 한 7월, 8월 정도에 들어와서 이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6개월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해당 연도에는 평가를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준 배출량의 조정입니다. 이제 조정 사유를 보시면 이제 아까 있던 별표 5 부분에 3입니다. 3을 보시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준연도 이후에 신증설, 폐쇄 등에 따라서 설정된 기준 배출량에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이 있는 경우, 이제 기존에 하던 거에 비해서 배출량 증감이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라 건물의 신설이나 증설 이런 거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 배출량 산정 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직 개편. 이제 이 조직 개편이 그냥 단순하게 뭐 부서 뭐 팀 차원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새로 부서가 생기고 아예 크게 나눠지고 이런 정도의 큰 조직 개편으로 기준 배출량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사유가 됩니다. 기준 배출량을 조정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별표 5의 사항에 나오는데요. 이제 방법으로는 이행 계획이나 이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행 연도에 이행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제 기관의 총괄 담당자께서 NGMS 시스템상에 이제 기준 배출량을 조정값을 그 산정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한 기준 배출량 조정값을 입력을 하고 그 조정한 사유 그리고 그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다가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 배출량 조정 대상은 어떤 것이 있냐, 이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준 설정 이후에 기준연도 설정한 이후에 상당한 증감이 있을 경우인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대표적으로 신설이나 증설 아니면 폐쇄 그리고 이제 이 시설 증감이라는 거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이제 설비죠. 설비 같은 게 이제 필수 설비 같은 게 이제 새로 생긴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처리량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그냥 대민지원시설 같은 경우 체육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설 이용객이 예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다든지 이런 정도의 상당한 증감이 있을 경우가 조정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대상 기관의 조직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기준 배출량 산정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기준 배출량 조정 죄송합니다. 조정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 배출량 설정 연도 이후에 신설 또는 증설 부분입니다. 여기 또 이제 두 가지로 지금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기준 연도 변경 부분입니다. 이제 신설이나 증설을 해서 그 기준 연도 대비에 따라서 이제 그쪽 연면적 변화량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기존 연면적당 배출량을 환산을 해서 증가에 따른 증감량을 과감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연도 이후 신설을 했는데 6개월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이 가능하다 하고 하면 6개월을 월할 계산을 해서 1년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배출량으로 1년치 배출량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준 배출량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은 2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년도 배출량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그 차년도의 2년 평균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개월 이상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 해에 실제로 운영을 한 1년간 배출량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준연도 이후에 증설을 한 부분이 이제 신설이 아니라 증설 부분입니다. 이제 증설을 했는데 이게 개별로 계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별도로 해서 신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개별 계측이 불가능하고 이 건물에서 전기 사용량 같은 게 한 번에 이제 집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존 건물의 원 단위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원 단위는 면적당 배출량 그 전체 연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면적당 기준 배출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증가된 만큼을 또 다시 올려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건지 자세하게 보면 위쪽에 있는 게 6개월 미만 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가 10월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사용을 해서 40톤을 썼는데 11년을 보니까 1년치 사용한 걸 봤더니 200톤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10년 자료는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를 하고 2011년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6개월 이상 사용 자료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월별 자료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는 신축 청사가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9개월 동안 가동을 한 경우입니다. 이 뭐 편의상 저희가 다 일일이
다 10톤씩 이렇게 잡았는데 어쨌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동안 90톤을 배출을 했는데 9개월을 했으니까 나누기 9를 하고 다시 1년치로 바꾸기 위해서 12개월을 곱해서 그러면 이 시설은 그 해당 연도의 기준 배출량을 120톤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 배출량 설정 연도 이외 신설, 증설 두 번째 부분인데 이제 신축 및 증축의 경우에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 효율 1등급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 에너지 효율 1등급 건물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으시면 건축물 대장에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해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은 건물은 좋은 건물이죠. 이제 좋은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 제도 안에서는 감축을 하기가 더 힘든 건물이 됩니다. 이미 단열도 잘 되고 있고 뭐 LED도 교체가 아닌 LED도 달려 있고 냉방기 전부 효율이 좋고 신재생 설비까지 갖추고 있는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더 감축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단위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 그 신축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기관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다 여기 아니죠 주민센터죠 이름이 이제 여기 있는 주민센터에서 100제곱미터에 100톤을 배출했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새로 생긴 주민센터도 유사하다고 보고 같은 기관 안에 있는 유사 시설의 원 단위를 가져와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같은 건물 내에서 증축이 있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의 원 단위를 제곱미터 연면적당 배출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추가되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원래 500제곱미터에 500톤 아주 명확하죠. 이제 그러면 제곱미터당 톤 1톤이 배출되는 시설인데 증축이 50제곱미터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0을 더해서 기준 배출량은 550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증빙 자료를 이제 건축물 대장을 첨부를 하시는데 지금 총괄 표제부 이 첫 번째 페이지 말고 이제 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1등급이 아닌 건물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조정 사례를 한번 보시면 위에 있는 거랑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자, 대상 기관에 이제 A 청사가 있었는데 기존에 구청사를 폐쇄를 하고 신축 B 청사로 이전을 했는데 이 B 청사가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 건물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던 구 청사의 원 단위를 가져와 적용을 해서 원래 A 청사의 기준 배출량이 200톤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다. 이러면 1제곱미터당 0.1톤을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신축 청사 연면적이 3000이니까 이걸 다시 곱하면 300톤으로. 그리고 A 청사가 저희 시스템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력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이 폐쇄를 했다고 해서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은 이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준 배출량을 조정해서 마이너스 200을 해서 기준 배출량을 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신축 건물 이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를 하면 이제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뭐 태양광 발전이든지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이미 건축물에서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절감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거라서 별도의 저희가 뭐 이런 조정 같은 걸 드리지는 않는데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건물은 이미 신재생 설비가 없을 때의 데이터가 있지만 신축 건물은 신재생 설비를 같이 달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설비가 없을 때 배출량을 알 수가 없어서 반대로 거꾸로 환산을 반대로 해주는 상황이 이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사례를 보시면 저기 A 청사에 원래 기준 연도의 기준 배출량이 100인데 태양광 설비를 20 감축량이 20이 환산을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20톤이 되는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하면
그거를 플러스해서 기준 배출량을 120으로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서 확인이 죄송합니다. 가능한데 신재생 에너지 설비 그 기타 그 외의 거는 이제 저기 외부 감축 저희가 툴이 있습니다. 이제 외부 감축 사업 툴에 보면 여러 외부 감축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엑셀 시트가 저희 NGMS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신축 건물의 신재생의 설비는 왜 인정을 해주느냐 이를 좀 직관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제 기존 건물이 100톤을 배출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100톤을 배출하는 건물이 추가로 30톤짜리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했죠. 그러면 설치 전에는 배출량이 100톤이었죠. 그래서 기준 배출량도 100톤입니다. 그러니까 감축률은 0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태양광 30톤짜리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 30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생한 전기를 온실가스로 환산한 양입니다. 그러면 30톤이 빼지고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고 나니까 배출량이 70톤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 배출량은 100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감축률이 30%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신축 건물이 100톤을 배출을 똑같은 상황인데 태양광 발전으로 30톤을 이제 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작이 이미 7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준 배출량이 70으로 잡히겠죠. 감축률은 똑같이 0인데 여기서는 똑같이 100톤을 배출하고 똑같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감축률이 0이고 여기는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대로 태양광 발전을 거꾸로 이렇게 기준 배출량에다가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발생한 태양광 발전 감축량을 30톤 더해서 100으로 만들어 주면 다시 이 신축 건물도 감축률이 30%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부터 신재생 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감축 효과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신재생 설비라는 감축량을 이제 보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축 건물은 신재생 설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차량의 대수 증감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목표관리제에서 시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건물과 차량이죠. 이제 지금 앞에는 건물을 했었고 이제 차량은인데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편의상 어떻게 대당 일일이 한 대 한 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차가 몇 대인지 경유차가 몇 대인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즉 이게 증감이 있을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신규 구매를 하는 경우와 이게 아예 차가 없던 차가 새로 생긴 경우와 기존에 있던 차를 폐차를 하고 새로 이제 다른 거로 바꿔서 들어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신규 구매로 들어왔을 때는 그 유사 차량의 한 대당 배출량을 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목표관리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서는 대당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 대가 더 늘어서 두 대가 되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들어온 거의 배출량을 별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한 대의 배출량을 곱하기 2로 해서 기준 배출량을 2배로 증가를 하는 거죠. 만약에 3대가 있었는데 4대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을 늘리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신규 구매가 아니라 대체를 한다. 그런데 원래 휘발유차가 있었는데 하이브리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차로 한다든지 이러면 인센티브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는 기존 뭐 일반 승용차보다는 당연히 배출량이 적을 테니까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요. 연료 사용량은 뭐 저희가 입력하는 건 연료 사용량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감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밑에 조정 사례를 보시면 A 청사에서 이제 신규 차량을 2대를 구매를 했는데 원래 기존에는 차량이 5대가 있어. 그러면 이 기준 배출량을 가지고
이제 기준 배출량을 평균 차량 대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한 차량만큼 다시 곱해가지고 아까 월할 계산하듯이 조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차량을 매각을 해서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건물 폐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원 단위가 적용이 되는데 그 원 단위가 이제 여기는 면적당이 아니라 대당 배출량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설의 장비 증감 부분입니다. 이쪽은 이제 필수 업무 시설 쪽이라고 주로 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상 설비를 보면 통신, 전산, 의료, 실험실, 생산 설비, 그다음에 소방 시설 등이 되고요.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 이제 에어컨을 약간 항온항 습기로 쓰고 있는데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에어컨이랑 보일러는 이런 설비로 인해서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수 설비에 대한 것도 이제 산정할 수 있는 시트가 있어서 소비 전력, 대당 소비 전력과 그 대수, 설비 대수와 가동 시간,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하는지 그리고 가동 일수를 곱해서 소비 전력을 계산을 하고 계산한 소비 전력을 온실가스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밑에 조정 사례를 보시면 크게 전등이랑 전열에 따른 이제 배출량 그리고 실험 장비에 따른 배출량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2007, 8, 9 보시면 배출량이 여기 시설의 경우 7년, 8년, 9년, 3개년 평균으로 해서 기준 배출량이 3919톤으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변함없이 쭉 기준 배출량은 유지를 하고 있고 2010년부터 배출량이 많이 늘었죠. 4000이 넘어가 4500, 4800.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07, 8, 9 이후에 실험 장비가 2011년에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이제 필수 설비로. 그렇게 되니까 이 실험 장비 증가한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480톤이 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시면 기존에 3919톤에 480톤을 더해서 2011년부터는 4399톤이 기준 배출량이 되는 방식입니다. 필수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간과하고 있는 시설이 많으시고요. 이제 이것들 증빙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기준 배출량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제 감축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설 이용객 등의 증감입니다. 이쪽 대상은 이제 숙박시설, 주민편의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있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주민들이 상이 많이 오면 전기를 그만큼 많이 쓰고 냉난방을 많이 하게 될 테니까요. 적게 오면 적게 쓸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시설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용객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방문객 1명당 이것도 원 단위로 됩니다. 1명당 배출량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무조건 저희가 해드리냐 또 그건 아니고요. 제출을 했는데 이용객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만큼 배출량도 같이 올라가면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용객은 증가를 했는데 배출량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용객이랑 상관관계가 없는 시설인 거죠. 그러면 이건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밑에 조정 사례를 보시면 시설 이용객이 7, 8, 9에서 평균을 내봤더니 이제 100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고 시설 배출량도 3000, 3100, 2900에서 평균에서 기준 배출량이 3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기준 배출량이 3000톤이 되고 시설 이용객은 대략 1000명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2007, 8, 9 이래로 이제 점점 증가를 해서 11년에 1200, 12년 1292, 13년도에는 1300까지 기존의 1000명 대비해서 한 1.3배 정도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시설 배출량도 한번 봤더니 3,300, 3,600, 4,000 이런 식으로 유사한 추세로 증가를 해서 그러면 곱하기로 기존 기준 배출량인 3,000에다가 기존 이용객 수인 1,000명을 나누고 지금 현재 이용객 수인 1,300명을 곱해서 조정 기준 배출량은 1.3배가 된 3,900으로 13년부터 적용이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객 증가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연보라든지 아니면 내부 결제 받으신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증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량 증감입니다.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량은 이제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인구 유입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처리를 많이 할수록 전기를 많이 쓰고 연료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처리량의 증가에 따라서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처리량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인정을 해드리는데, 앞서 시설 이용객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리량은 늘었는데 오히려 배출량은 줄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인정이 되지 않고, 처리량이 늘었는데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추세 자체가 늘어난 게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여기도 밑에도 좀 편의를 위해서 앞에 있던 거랑 거의 같은 값을 사용했습니다. 이용객이 처리량으로 바뀐 거로 보시면 돼요. 원래 어떻게 보면 1000톤 정도 쓰던 것을 1300톤으로 1.3배 증가를 했고, 시설 배출량도 4000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똑같이 1.3배를 곱해서 기준 배출량이 3000이었던 것이, 기준 연도가 0709고 기준 배출량이 3000이었는데 이거는 기준 연도는 13년도로 되고 기준 배출량은 3900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설의 운영 형태 변경입니다. 이제 관리 주체 변경 부분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가 이제 위탁이나 직경 전환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뭐 지자체 같은 경우가 뭐 지방공사공단으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A 지자체에서 B 시설관리공단으로 됐다고 하면 뭐 시설명이 같은 시설이죠. 이제 랄랄라 체육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기준 배출량이 150이, 그런데 원래 당시에 관리 주체가 A 지자체였던 이 시설이 B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이 폐쇄가 된다고 해서 시스템에서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지자체에 속해 있던 시설의 기준 배출량은 마이너스 150을 해서 0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 또 반면에 이제 B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새로 신규 시설을 해서 조정량을 150으로 이제 그대로 이관을 해 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기타 부분입니다. 이제 기타 부분은 이제 누락 시설이랑 산정 오류, 입력 오류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누락 시설은 이제 과거 기준 배출량 산정 시에 이제 등록이 안 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년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을 시스템에 제출을 하고 신규 시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 기준 배출량 산정 오류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에 개별 계측이 가능한 임대 시설을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도를 잘 모르고 그냥 포함을 한 상태로 이제 기준 배출량을 잡은 거죠. 지금 예를 보면 435톤으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임대 부분이 별도 계측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면 그만큼을 빼고, 지금 여기는 뭐 연면적을 했는데 이게 연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개별 개척한 데서 사용한 양이 209.9톤이더라 라고 하면 이만큼만 기준 배출량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임대시설에 대한 별도 개척된 자료를 제출을 하셔서 수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산정 오류였고 여기는 과거 기준 배출량의 입력 오류인데요. 뭐 단위를 잘못했던지 이래가지고 보시면 2008, 9, 10년도에 배출량이 7, 10.4, 10.4 있던 것이 11년도에 80.9, 12년도에 64.9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7, 8, 9, 10에 계시던 담당자가 11년도에 바뀌었는데 11년도에 바뀐 담당자가 보니까 이게 잘못돼서 정확한 값을 다시 입력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보면 8, 90인데 이제 8년, 9년 2개년 평균으로 해서 기준 배출량이 8.7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배가 넘는 배출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신규로 들어온 담당자가 봤더니 2008, 9, 10년도에 값을 잘못 입력했구나. 그래서 조정을 해서 2008, 9, 10년도에 값을 조정해서 기준 배출량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통계가 이제 흐트러지기 때문에 기준 배출량은 조정을 하지만 2008, 9, 10년도에
값은 바뀌지가 않게 됩니다.